시황 좀 정리해봤고요. 네네네. 이제 OP, 네. 예, OP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네. 하는데요. 그러시죠. 또 자료를 또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원래 자료 잘 준비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중근 대표님이 PPT를 준비했다. 아, 네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 물병 들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그 오피스텔을 2007년도부터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만 하더라도 오피스텔 사면 진짜 안 된다 이런 시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 투자한 것 치고는 굉장히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오피스텔 투자도.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이 우린 보보 카운티 제가 실제 샀던 오피스텔인 거예요. 우린 보보 카운티가 어디냐면 9호선. 그 9호선 등촌상 사거리역에서 이제 앞인데 2007년도에는 이게 9호선이 없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지도를 보고 이게 생길 거라고 이 출입구가 이쪽에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 이제 이미 다 그게 다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계획이 나와 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발표가 났고 이제 계획이 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를 이제 샀던 이유가 2개월 얼마 샀냐면 제가 8,400에 샀어요. 이 오피스텔을 8,400에 사서 제가 1억 3천에 팔았거든요. 2012년도 13년도에 한 5, 어, 6년 갖고 있다가 이때 팔았는데 그래서 시세차익도 시세차익인데 월세를 제가 한 달에 500에 한 60만 원 정도 받았으니 그 보증금 500에 60만 원 받았으니까 그거 5년치만 해도 얼마예요? 한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3,500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매매 차익까지 얻어서 한 6, 7천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여러분 2007년도가 어땠냐면 그 2008년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샀어도 요거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안 떨어졌어요. 하나도 안 떨어. 오히려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부동산이 다 떨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월세를 꾸준히 받고 있었고 오히려 월세는 좀 계속 올랐어요. 시세보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았고 금융위기도 이제 겪을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좀 드리면 뭐냐면 오피스텔을 여러분 저는 월세 투자로 샀던 거고 지금도 월세 투자로 사는 거지 이거를 막 전세 끼는 걸로 해서 막 여러 채, 10채, 20채 이렇게 사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제가 좀 이따가 그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었던 물건도 말씀드릴 건데 오피스텔도 근데 그걸 너무 여러 채 사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위치를 좀 볼게요. 등촌역하고 이제 9호선 이게 그 아까 그 바로 역 앞에 있었던 거고 이렇게 위치가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건데 여기가 제가 샀던 이유는 뭐냐면 이 목동 이쪽이 그때 뉴타운 막 재개발 이뤄서 1억 정도 했던 빌라들이 다 2억씩 올랐던 시절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삼성 그린코아 아파트 이런 게 3억대 아파트, 염창동 동아 이런 아파트들 3억대 아파트가 다 5억으로 뛰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왜냐면 2006년도, 7년도니까 2006년도에 이렇게 다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배보다 좀 안 되게 올랐던 지역이고 심지어 여기 빌라들도 올랐는데 가만 보니까 이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그때 한 8천이었던 것 같아요. 8천만 원 그대로였던 거예요. 8,400에 샀으니까. 근데 아니 여기도 땅값도 오르고 여기도 땅값도 다 오르는데 이쪽 빌라들도 다 오르는데 아무래도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오피스텔 안 오른다고 하지만 8,400이면 굉장히 싸다. 왜냐면 이쪽 빌라도 1억 하던 게 2억으로 다 뛰어버렸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더군다나 9호선이 뚫리면은 교통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질 텐데 그리고 만약에 안 오르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월세가 500에 60만 원 정도면 수익률도 나쁘지 않네. 왜냐면 여러분 500에 60이면 수익률이 한 거의 8% 이상 됐던 거예요. 7, 8%. 왜냐면 8,400에 매입을 하면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그러면 그 당시 물론 금리가 좀 높아서 뭐 5, 6%짜리 채권도 있었지만 금융 상품도 있었지만 그래도 7, 8%면 그런 금융 상품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감히 매입을 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매입을 했더니 또 이제 가격이 또 계속 오르더라고요. 올라서 또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근데 빌라도 선택지가 있었고 네, 다른 아파트 갭 투자도 선택지가 음, 있었고 했을 텐데 그 네, 네, 당시에도 네. 왜냐면 그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분위기.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제가 이제 목동 빌라는 이때 다시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1년 만에 한 1억 정도 올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목동 빌라를 투자하자니 좀 늦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이제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때도 이제 너무 올랐으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목동에 있는 빌라를 투자를 했고 가격이 올랐는데 여긴 상대적으로 좀 안 올라서 오피스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샀던 거죠. 이때 처음으로 이제 샀던 겁니다. 2004년도에 완공이 된 거고 393세대. 예, 이 위치는 이제 굉장히 좋고 밑에 이제 상가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매매가는 보니까 1억 한 4천, 5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팔고 나서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요새 오피스텔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8,400에 샀으면 지금 만약에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6,400. 네, 우리 레인보우님도 네, 라이브 이에 감사하습니다. 질세라. 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 우리 레인보우님도 그다음에 그래서 1억 4,200이니까 한 6천 정도 있었던 거. 만약에 지금 제가 갖고 있었다면 그죠? 지금 만약에 판다고 하더라도 6천. 근데 여기는 꾸준히 거래가 되더라고요. 거래가 꾸준히 되고 여기가 이제 복층으로 이제 오피스텔이 돼 있는 거여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오피스텔 2007년도에 투자했던 오피스텔이고요. 아, 첫 오피스텔 네네. 투자입니까?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가만 보니까 여기가 든촌역이었지 않습니까? 든촌역은 급행이 아니에요. 9호선이 급행이 있고 완행이 있거든요. 근데 가양역은 급행이었어요. 가양역은. 그래서 가만 보니까 가양역에 있는 이스타빌 같은 경우에도 1차 있고 그 건너편에 2차 있는데 여기도 그 당시에 9천만 원밖에 안 했었어요. 9천. 조금 이제 오피스텔 좀 올라서 9천이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 가양역이면 급행이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 초역세권이 되니까 나쁘지 않겠다고 해서 이스타빌도 이때 이제 매입을 그 당시 이제 했던 거고 그때 이제 9천만 원 거의 9천 정도 뭐 1, 200 깎아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고 지금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때 그 당시 한 1억 2천에 이제 매도를 했던 거고요. 지금 보면 지금 한 1억 3,500 정도 되는 거고 거의 안 월세도 올랐네요. 네, 팔고 나서 거의 안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 시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판 시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때 뭐 1,000에 뭐 50에서 6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월세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와 이건 두 번째입니까? 네네, 두 그러면 번째. 첫 번째, 두 네. 번째는 각각 네. 다 월세 세팅이고. 그렇죠. 그럼 네. 실투자금은 각각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게 대출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대출 갚더라도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한 3천 정도, 3천, 4천, 3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 좀 받고 그래서 월세로 세팅해서 처음에서 60만 원 받아서 이제 이자 내면 한 절반 이상 좀 남았던 것 같아요. 한 3, 40만 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월세 받고 월세도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월세가 또 보증금이 아예 없이 뭐 60, 70만 원 이렇게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 아예 없이. 그래서 70만 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또 월세 세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세팅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순전하게 이제 월세 받는 목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스타빌 같은 경우는 가양역에서 이제 정말 아까 그 입구가 바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근데 여기도 이 당시에 이 9호선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마곡지구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 마곡지구지 않습니까? 여기도 없었어요. 아예 그냥 논밭이었던 거예요. 2007년도 8년도니까. 근데 이때 이제 이스타빌 해서 이것도 이제 수익도 내고 월세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이건 조금 작은 건가요? 네네, 좀 작은데 이제 가양역 초역세권이라는 장점 때문에 이제 매입을 했었고 9천이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대수가 보면 221세대 한계동에서 이것도 이제 2002년도에 지어진 거고, 근데 이것도 저 살 때 전까지는 거의 안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사면 안 된다. 왜냐면 2002년도에 샀던 분들은 2007년도까지 거의 5년을 거의 안 오른 상태, 거의 분양가보다 약간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피스텔 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저도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 누나를 해드렸던 건데, 요거는 산모 더 프라임 타워라고, 왜 전에 같이 신림역 가다가 저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변 네네. 바로 붙어 있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2008년도에 막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피스텔 분양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했는데 분양가가 요건 1억 3천이었던 거예요. 1억 3천. 1억 3천인데 지금 뭐 좀 많이, 이게 1억 한참 되는 거의 2억까지 갔다가 최근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1억 7, 8천 정도 거래가 됐던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 누나는 아직까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지금까지 해서 거의 뭐 2008년도니까 거의 꽤 됐죠. 한 15년 됐네요. 15년 동안 지금 월세 받고 있어요.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그냥 월세 받는다고 팔고 있고, 안 팔고 있고. 그러면 60만 원씩 15년이면 700이니까 거의 1억 정도 받았네요. 월세만 해도 1억 정도, 1억 이상 받았네. 1억에서 1억 2, 3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림역에서 이제 바로 있었고, 근데 요게 좀 사연이 있었어요. 이게 산모 더 프라임 전에 세양 FS라고 한창 아파트 있는데, 원래 세양에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그 건설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세양건설이 2008년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했는데, 이게 그래서
그 시공사 바뀐 거예요. 더 프라임으로 바뀌어서 이제 잘 지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부도 났을 때 네, 걱정 많이 하는데, 근데 시공사가 부도 나더라도 그 이렇게 보증보험이 그 적용이 되고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은 그래서 시공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계약자들한테 불이익은 없더라고요. 좀 경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거지. 예,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 보증이 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혹시라도 건설사가 망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시공사가 대체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산모더 프라임 타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 오피스텔이고, 왜 했습니까? 여기는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 그 1억 2, 3천, 그러니까 가양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다 1억 2, 3천씩 올랐는데 여기는 신축인데 분양가가 1억 3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축인데 분양가 1억 3천이면 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가양동에 아까 말씀드린 우린 보보카운티라든가 그 옆에 비원이라든가 비원이라는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이스타빌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1억 2, 3천씩 올랐던 시기였거든요. 그 가격이. 근데 여기는 신축 분양가였는데 분양가가 1억 3천이면 저는 싸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인근 지역이랑 판가는 것도 있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그러니까 신림역은 꼭 역세권은 아니지만 우리 그 9호선이 만약 역세권이 뚫렸을 경우에 그런 단지들이 1억 3천이라고 하면은 근데 분양가가 1억 3천이면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사실은 제가 당첨이 되고 이제 누나한테 제가 그땐 전매가 됐던 거니까 이제 넘겼던 거죠. 제가 당첨되고 누나한테 이제 해서 하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오피스에 여러 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다 못 담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 빌딩 같아요. 맞아요. 빌딩 같고 여기가 세대 수가 아마 414세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2009년도에 분양했을 거예요. 2008년도인가 9년도. 그 2008년 금융위기. 그래서 아마 그 세안건설도 아마 무너졌던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바뀌어서 이제 잘 시공이 됐고 2011년 이제 11월에 완공이 돼서 2023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2년 정도 월세를 오래됐네요 벌써. 요거는 이제 타워 IGB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는 제가 2007년도쯤에 이때도 오피스텔 제가 많이 구입했던 시기였는데 요때 샀던 건데 요거는 이제 평수가 좀 다양해서 저는 이제 제일 큰 평수였는데 그건 지금 매매가 안 나왔는데 그때 그 매매가 전 6,500에 샀던 거예요. 6,500에. 근데 지금 나중에 그게 다 1억 2천, 3천까지 올랐던 거거든요. 사실 이게 수익률이 나쁘진 않았어요. 타워 IGB. 근데 여러분 그 안산이 이게 고잔동에 있고 고잔 신도시. 네. 그러니까 안산이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좀 공단 이미지도 있고 안 좋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선입견을 버리고 이제 투자를 했던 거고요. 타워 IGB. 근데 여기는 재밌었던 게 그 매매가 6,500인데 전세가 거의 5,500이었어요. 5,500. 그러니까 진짜 1,000만 원만 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1,000만 원밖에 없다는 분을 여기 투자를 시켜드린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또 모 부동산 전문가분이 있어요. 그분도 제가 여기 저 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했다가 또 그분도 수익 내고 파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 전문가가 누군지도 궁금하네요. 얘기하기에는 좀 그죠? 네. 그 오프 더 레코드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전문가분도 이제 유명하신 전문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좋다고 해서 이제 같이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전문가가 전문가 말 듣고 산다. 됐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보고 저도 이제 여기를 샀던 거고 여긴 기억에 또 남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 저거였어요. 이게 그 대물이었어요. 대물. 그러니까 이게 보면 타워 IGB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리적인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고잔역하고 중앙역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은 아니었어요. 역세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가양동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 될 단지를 제가 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역세권은 아니었는데 그러네요. 왜 샀냐? 여기는 가격이 너무 저렴했어요. 6,500. 왜냐면 월세가 500에 50이었어요. 그러면 수익률이요. 10%, 10%. 500에 50. 그리고 6,500이란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다고 판단해요. 근데 그렇게 쌌던 이유가 이게 대물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 시공사가 돈을 못 받아서 그거를 이제 물건을 갖고 있는 걸 그거 다시 재분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예. 그래서 가격이 주변보다 조금 한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쌌던 거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부동산에 감정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 받으려면 감정가 받잖아요. 감정가가 8,5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매매는 전 6,500에 샀는데 감정가는 8,500이 될 만큼 좀 이제 시세가 좀 저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물이다 보니까 그 분양하는 사람들도 약간 껄렁껄렁한 거예요, 굉장히. 약간 이제 조폭들처럼 그 막 욕하면서 막 들어오고 분양할 때
근데 이제 그 좀 그 약간 좀 어렸을 때니까 좀 무섭잖아요. 약간 그래도 뭐 이거는 분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월세 받았던 거죠. 월세 받다가 팔았던 거죠. 근데 예. 뭔가 아 이거 안 좋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 초보자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뭐 근데 뭐 어차피 뭐 법적으로 뭐 이런 거는 따로 없었던 거고 또 싸게 했던 거였던 거니까 예,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등기부등본 떼 보면은 막 이렇게 서류가 엄청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이제 그래서 일반인들은 조금 이제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렇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어려웠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거든요. 30대 초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첫째를 만삭이었거든요, 만삭. 근데 이걸 이제 와이프 명의로 했던 거예요. 이제 와이프 명의로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와야 돼서 이제 그거 다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살 때 저희는 이거 한 채밖에 안 샀는데 그때 좀 더 많이 샀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10채를 젊은 여자였거든요, 20대에 그 당시에. 네. 젊은 여자가 이걸 10채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월세 받겠다고. 그래서 50만 원씩 10채면 5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채 받는다고 해서 10채를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럼 6천에 10채면 얼마? 6억이잖아요. 6억. 근데 그거를 그 대출 받고 현금으로 한 3, 4억 정도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고수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 샀으면은 그래서 월세 받고 나중에 팔았으면은 다 2배 이상은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단하다.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이걸 가격. 대물인지 알고 가신 거예요? 그쵸? 예, 정보가 있어가지고 가보고 이제 저도 하나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좀 추천해서 했던 거. 왜냐면 너무 싸니까. 아. 6,500에 월세가 500에 50이면 거의 뭐 수익률 10%니까 너무 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놓친 게 있어요. 뭐가 놓쳤냐면 네. 여기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이게 재건축된 거예요. 주공 구단지 이게 여기가 다 재건축 단지 옛날 다 저층 재건축 단지거든요. 푸르지오 이런 게 다 재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살 때 요런 것도 한두 개 사놨어요. 사실 재건축 단지를 이 당시에. 예.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이제 재건축을 아예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안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여기 작년인가 갈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게 다 재건축이 됐더라고요.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이게 다 원래는 주공 아파트 아직도 이게 주공 아파트 9단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그때 다 주공 아파트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새 아파트로 다 들어와서 이제 좋아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안산 고잔 신도시가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안산 그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고잔 신도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요 건물인 거예요. 요 건물 아이즈빌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아이즈빌 1이 있고 2가 있는데 2가 그 중공 연도가 더 빠른 이유가 이게 중간에 짓다가 망해가지고 이게 아이즈빌 1이었지만 이게 좀 그 중공 연도는 더 늦은 거예요. 2007년도고 아이즈빌 2는 2004년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막을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세도 꾸준히. 근데 제가 샀던 오피스텔은 전부 다 공실이 난 적이 없었어요. 다 그냥 바로 나간다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럴만 하죠. 왜냐면 가양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역세권이고 그리고 여기도 당장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도 이제 위치가 워낙 좋고 그다음에 그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월세도 500에 60만 원 이 정도도 바로바로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에 뭐 공원도 있고 굉장히 뭐 주거 환경이 뭐 열악하지도 않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세권이 아니어도 네, 역세권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세권이 아니어도 가격이 저렴하면 살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